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이게 어떻게 기계 코드로 바뀌고 CPU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본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이제 운영체제하고 연결고리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뭐 요거를 좀 이제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키보드에 키를 딱 타이핑을 하면 그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키보드 입력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걸 읽어가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원리를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우선 뭐 보통 그 컴퓨터 하드웨어 같으면 이렇게 뭐 그 메인 보드가 있고 거기에 뭐 키보드나 이제 모니터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 항상 그 장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항상 딱 쌍으로 붙어 있어요. 이 회로 내에. 키보드가 있으면 키보드 컨트롤러가 있고요.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 컨트롤러가 있고, 보통 이제 모니터 컨트롤러는 보통 이제 뭐 그래픽 카드라 그러지, 그죠? 모니터 컨트롤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있을 테고, CPU 있을 테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에 대한 입출력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머로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는 거죠. 즉, 이 장치와 어떤 식으로든 서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키가 눌려졌는지, 눌려졌다면 어떤 키가 눌려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적절하게 이 장치하고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장치하고 맞물려 있는, 이제 원격으로 있는 것들이야 이게 뭐, 정말로 뭐 랜처럼 통신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게 맞물려 있는 내부에 있는 이런 그 컨트롤러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컨트롤러 회로에 적절한 정보를 거기다가 기록을 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읽어오거나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각각의 컨트롤러에다가 적절한 정보를 기록을 하거나 또는 그게 어떤 정보를 읽어내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입출력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보드와 모니터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입출력 장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리는. 뭐, 랜 카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그 디스크 컨트롤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장치로서 이제 키보드하고 이제 모니터를 예를 든 겁니다. 물론 모니터도 그래픽 모니터가 아니라 그냥 문자만 보이는 모니터, 문자만 보이는 모니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이제 입출력 장치들이 있으면 항상 그 메인 보드에는 그거에 대응되는 컨트롤러들이 다 붙어 있고요. 그 컨트롤러에다가 적절한 정보를 읽거나 쓰기를 한다. 그러면 그 컨트롤러에는 예를 들어 키보드 컨트롤러가 있다. 그러면 그 컨트롤러에 대해서 어떤 값을, 정보를 내보내거나 읽어오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컨트롤러 내에 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CPU 내부에 임시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있듯이 컨트롤러에도 이 해당하는 장치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이런 이제 레지스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가지를 구별을 하는데, 실제 키를 눌렸을 때 그 키 값을 읽어오기 위한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키보드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즉, 현재 키가 현재 진짜 눌려진 거냐,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읽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눌려졌다면 실제 눌려진 ASCII 코드 값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읽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보드 내에서 그러면 여기에 값들은 어떤 식으로 이 장치하고 연결되는지는 이건 이제 전자회로로 적절하게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키보드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할 거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은 아니다 이거죠. 일단 이제 이런 키보드 컨트롤러는 이런 기능이 있는 장치다라고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만들지는 그건 이제 전자회로를 하는 사람들 고민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가, 예를 들어 키를 하나 눌렀는데, 이 읽어가기 전에 다음 키를 또 눌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가면 잘못된 값이죠. 그래서 키가 눌려졌는지 확인을 하고 읽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를 한번 눌려서 값이 들어왔는데 다음 키를 또 누르기 전에 읽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읽어가기도 전에 키를 연달아 또 눌렀어. 키를 연달아 또 눌러도 프로그램에서 안 읽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전제가 뭐냐 하면 앞에 한번 눌려진 것에 대해서 키가 값을 읽어가지 않았다면 다음 눌려진 것은 무효로 한다. 그 이상 안 눌려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식으로 회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도.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문자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 전자 회로에서는 현재 커서 자리에다가 그 문자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어떻게 할지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어쨌든 새로운 글자 하나 들어올 때마다 현재의 커서가 있는 자리에다가 글자를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여기에 또 이제 데이터가 문자를 하나 내보내고 또 새로운 문자가 또 내보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문자를 연달아 내보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에서는 새로운 문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 이전 값이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잘 알다시피 여기서는 레이스되기 때문에 값을 가져간다고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사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값은 남아있는 겁니다. 어쨌든 새로운 값을 여기 기록하기 전까지는 이전 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는 새로운 값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다라는 표시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여기다 기록한 다음에 이거 지금 새로운 글자야 라는 표시를 여기다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글자가 왔으니까 이걸 또 다음에다가 그려줘야지 라고 처리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글자를 넣고 새로운 글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모니터라고 하는 것도 속도가 있을 거다 이거죠. 뭐 빠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쪽 CPU가 더 빨랐다고 치게 되면 여기 값을 내보내고 그 다음 문자를 또 내보내려고 했을 때 앞에 게 채 이쪽에서 화면에 출력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따라서 화면에서 이 출력을 완성했는지도 이게 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서로 적절한 이제 그 통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게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특정 컨트롤러에 대해서 아까 보면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고 컨트롤 레지스터는 이제 그 CPU 쪽에서 거기다가 어떤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키야.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CPU 쪽에서 현재 저거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읽어내는 용도로 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각 장치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메모리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의상 32비트 주소인데 키보드 데이터는 이 주소, 키보드 스테이터스 컨트롤러는 이 주소, 그다음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이 주소, 디스플레이 스테이터스 컨트롤러에서는 이 주소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램이 주소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있고 롬이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치도 메모리 주소가 어디다 라고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때는 회로를 구성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애드레스 디코더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는 어쨌든 거기다가 뭐 입력 장치 같으면 CPU 쪽에서 읽어가면 되겠고 출력 장치 같으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내보내면 되겠고 이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두 개가 있는 거죠. 명령어를 보내기 위한 것과 상태를 읽어내기 위한 것. 그래서 쓰기를 하면 그건 이제 컨트롤 레지스터인 거고 읽기를 하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컨트롤 레지스터는 쓰기를 하면 컨트롤 레지스터에 기록이 되고 읽기를 하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읽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깨워요. 저기 뒤에 엎드려 있는 친구. 그 앞에다. 잘 렸어? 자, 이름이 뭐예요? 크게. 이혜영. 오늘 이제 잠은 다 잤다. 정신 좀 차려요. 그래서, 그러면 각
메인보드 내에 거기에 이제 각 그 모듈마다 이제 고유한 주소가 될 겁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주소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통 이제 메모리 맵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주소. 그래서 예를 들면 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 주소공을 치게 되면 대충 한 2GB쯤 된다 이거죠. 다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키보드 데이터, 키보드 스테이터스 컨트롤러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이 장치마다 서로 주소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완전히 구별이 되게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장치들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주소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할당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번지에서 읽어온다. 그러면 램의 100번지 내용이 읽혀오겠죠. 200번지에 쓴다. 그러면 램의 200번지에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주소에서 읽어오게 되면 롬이 읽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주소에다가 해서 읽어오게 되면 결국은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 값이 읽혀오는 겁니다. 이 주소에다가 쓰게 되면 키보드 컨트롤 레지스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주소에서 읽어내게 되면 키보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읽혀오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메모리든 롬이든 아니면 이런 주변 장치든 CPU 입장에서는 어차피 읽기 아니면 쓰기예요. 읽기 아니면 쓰기가 되는 겁니다. 읽어오려고 하면 로드, 쓰기 하려면 스토어 명령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보드 장치에서부터 어떤 값을 읽어오는 것은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 이 주소에서부터 로드를 통해서 읽어오면 그 값이 읽혀오는 겁니다. 명령을 보내고 싶으면 스토어 명령을 통해서 이 주소에다가 쓰면 그 스테이트 컨트롤 레지스터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장치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아주 간단한 장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토이에서는 그냥 32비트 단위로 읽기 쓰기를 무조건 하니까 다 32비트인데 키보드 데이터는 하위에 있는 8비트에 그 눌러진 글자의 아스키 코드가 들어있다라고 가정하죠. 이거죠. 하위 8비트에.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는 사실은 여기 이 비트가 그 ready 비트라고 이제 R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키보드 같으면 키보드에서 키를 눌렀으면 그 키 값이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 기록이 되고 이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의 제일 하위 비트를 1로 만든다. 그 컨트롤 회로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자 이거죠. 자, 따라서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키보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값을 로드를 한 다음에 읽어드린 다음에 제일 하위 비트를 검사를 해서 이게 이런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 0이면 조금 이따 다시 또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는 거죠. 언젠가 키를 눌려지게 되면 그 시점에 1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이 비트가 1이 되면 키가 눌려졌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그 시점에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 값을 읽어가면 눌려진 키 값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로 돼서 이제 일단 값을 읽어간 건 됐고 키보드에서 다음 키를 눌러줄 때 새로운 값으로 갱신되도록 하려고 하면 이것을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 쪽에서 내가 지금 이거 읽어갔다 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컨트롤 레지스터 요 비트에다가 0을 기록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키보드에서는 다음 문자가 눌려지면 다시 또 이걸 1로 바꾸면서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반대 순서죠. 그죠?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내보내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디스플레이의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값을 읽어본 다음에 이게 0인지를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전에 값이 아직까지 채출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0인지를 검사를 하고 0이 되면 그 시점에 여기다가 데이터 출력할 아스키 코드 내보내주고 이걸 1로 바꿔주는 겁니다. CPU 쪽에서. 그러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는 여기 1이 되는 순간 이 값을 화면에다가 그려주고 이걸 다시 0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CPU 쪽하고 장치 쪽이 서로 정보를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 제어기는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일단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를, 새로운 장치를 컴퓨터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다가 뭐 새로운 카메라 모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새로운 주변 장치가 들어올 때마다 그 장치에 맞는 적절한 컨트롤 프로그램이 들어야 됩니다. 입출력을 위해서.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걸 만들려고 하면 그 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의 설명. 이런 식의 설명은 그 장치를 제공하는 회사가 자세한 설명서를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직접 프로그램을 위에다가 그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스마트폰이든 간에 그게 새로운 장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입출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해당하는 장치에 대한 자세한 하드웨어 설명서를 보고 그걸 보고 그게 맞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새로운 장치를 하나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윈도우즈용 또는 리눅스용으로 만들었다가 치게 되면 그거를 그 장치 드라이버를 누가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용 무슨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가 새로운 장치를 뭐 카메라도 좋고 뭐 어떤 뭘 만들었다 치게 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해주려고 하면 그 장치만 줘가지고는 아무도 안 쓰죠. 우리가 새로운 장치를 보통 장착을 하면 요즘은 자동으로 그거 검사를 하고 그게 맞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디서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자동으로 합니다. 보통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장치 드라이버를 누가 만들어줄 거냐? 대부분 장치를 만든 회사가 그까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쓰지. 새로운 뭔가 멋진 카메라 모듈이 나왔는데 여기다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자세한 설명서는 제공이 되겠지만 각자 사용자들 보러 네가 알아서 프로그램 해라 그러면 아무도 못 쓰죠. 그래서 장치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같이 만들어서 같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윈도우즈용, 리눅스용 이런 용으로 각각을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즈용으로 뭐 잘 쓰이고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난 리눅스에 쓰고 싶어. 근데 리눅스에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없어.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난 꼭 그걸 써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부터 그러한 모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직접 프로그램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도 이제 이런 특정 OS에 맞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줘야 될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장치를 꼭 쓰고 싶은데 없어요.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각 장치마다에 대해서 어떻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그 장치를 개발한 회사로부터 정보를 입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주 간단한 장치로 이 정도 기능만 있는 아주 간단한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 컨트롤러는 아까 말한 것처럼 R 비트를 갖고 그것이 1로 되어 있으면 현재 키가 눌려진 거고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R이 1인 상태에서는 다음 키를 눌러도 무시가 된다. 그 다음에 읽어가는 쪽에서는 그러면 일단 R 비트를 검사를 하고 그게 0이면 다시 계속 그 읽기를 반복하는 거죠. 1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언젠가 1이 되면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 R 비트를 다시 0으로 리셋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키보드 문자 읽기에 대한 장치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를 하나 제공해 준다고 치고 뭐 get character 이런 식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get character라고 하는 함수를.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거죠. 우선 이제 그 키보드 스테이터스 컨트롤러 레지스터가 아까 보면 주소가 이 주소라고 그랬어요. 이 주소에서 뭔가 값을 읽어와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주소를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제 그 읽어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스테이터스 컨트롤러에서 읽어낸다고 하게 되면 로드하고 R0에다가 저 주소 0x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 주소에서 읽어와서 R0에 넣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토이 CPU는 제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있는 이 주소로부터 목적지에 해당하는 이 메모리 주소까지 이거 차이가 16비트로 표현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차이가 크다고 하면 이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어셈블링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먼 주소를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간접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키보드 스테이터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레이블 하나 만들고 거기에 주소 값을 미리부터 넣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일단 이 키보드 KBSC라고 하는 이 값에서부터 메모리 값을 일단 읽어오게 되면 R1에는 이제는 주소가 들어오는 거죠. 실제 이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주소가 들어오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레지스터 간접 모드로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치하고 이 변수가 있는 위치까지는 이건 불과 얼마 거리가 아닌 거죠. 그죠? 불과 한 크기가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기서 읽어와서 그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레지스터 간접 모드로 읽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주소에 있는 값이 읽혀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R0에는 키보드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가 값이 읽혀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가장 끄트머리 비트가 1인지를 검사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AND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래부터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값이 하나 읽혀오게 되면 그래서 뭐 000 뭐 하여튼 어떤 값이 있게 되겠죠. 이 원래 0이었고 여기다가 AND 하기를 이렇게 AND를 하게 되면 앞에 건 다 0이고 요것만 1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이 값이 이건 상관없이 이 값이 0이었으면 이게 0이 될 테고 앞에 빗들은 이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이게 1이었으면 이건 다 0이고 이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라고 하는 값하고 AND를 해서 그 결과가 0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AND를 해서 이 비트가 0이었으면 결과가 0이 돼서 전체가 다 0이 될 테고 이게 1이었으면 0이 아니겠죠. 1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와 이제 AND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읽어온 다음에 그 값을 1하고 AND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R0에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한 그 결과 0이었으면 즉 제일 끄트머리 비트가 0이었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키가 안 눌렸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읽어오고 또 AND를 해보고 또 0이면 또 루프를 돌게 해서 계속해서 루프를 도는 겁니다. 계속 다시 읽어오는 거죠. 언젠가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그때 읽어온 R0 값에서는 끝에 값이 1이었을 테고 이제는 AND를 하고 난 뒤에 0이 아니겠죠. 그럼 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요 키보드 데이터에 해당하는 요 레이블 있는 자리 이 값을 일단 R2에 읽어오고 그것을 주소로 삼아서 레지스터 간접 모드로 읽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메모리 주소에서 값이 읽혀오는 거죠. ASCII 코드 값이. 그래서 읽어온 그 값이 내가 원하는 ASCII 코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R0 값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리턴 밸류는 R0에다 넣기로 했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고 키보드 장치에다가 내 지금 읽어갔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즉, 그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의 끄트머리 비트를 0으로 강제로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 그래서 일단 카피를 통해서 R2를 0으로 만들고요. 그 값을 0을 거기다가 기록하는 거죠. 이 R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키보드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읽어왔듯이 다시 그 자리에다가 쓰게 되면 결국 0이라고 하는 값이 기록이 되는 거죠. 즉 0이라는 얘기는 꼭 끄트머리 비트도 0인 거죠. 그렇게 해서 끄트머리 비트 0으로 강제로 바꿔놓고 리턴하게 되면 내가 키를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키 값을 읽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그 키 값을 갖고 리턴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키보드라고 하는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똑같겠죠, 그지? 그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그 원리는 똑같겠죠. 그래픽 지역이 똑같은 원리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이제 CPU 쪽에서는 일단 그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를 읽어본 다음에 R 비트가 1이면 직전에 내보낸 데이터가 아직 출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기다렸다가 어쨌든 그 컨트롤러는 일단 R 비트가 1이면 새로운 문자가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문자를 화면에 그려주고 그 비트를 0으로 재설정하는 것이고, 컨트롤러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그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를 읽어가지고 R 비트를 검사를 하고 이게 아직도 1이라고 하면 직전에 내보낸 문자가 아직 채 출력이 안 된 거죠. 그럼 다시 계속 검사하기를 반복해서 언젠가 0이 되면 이제 다음 문자 내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이스에다가 현재 그 출력해야 될 값을 저장을 하고 그 R 비트를 다시 1로 세팅해 놓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디스플레이는 해당하는 문자를 다시 화면에 찍게 되겠죠.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put 캐릭터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본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R0 레지스터에 출력할 문자를 갖고 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DPSC, 즉 여기 이 레이블에서 읽어오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오게 될 테고, 즉 디스플레이의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소로 삼아서 레지스터 간접 모드를 읽어오게 되면 디스플레이의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즉 이 메모리 값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또 끄트머리 비트가 1인지를 검사를 해봅니다. 1인지를 검사를 해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직도 1이면 그 앞에 문자가 채 안 나간 것이 좀 기다려줘야 되고, 0이라고 하면 다음 문자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그 0이면 그냥 내려오고요. 0이 아니면 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0이 아니면. 그 0이 아니면이니까 사실은 뭐 브랜치에서 NP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0이 아닌 경우니까. 근데 어차피 상위 비트는 다 0이니까 그냥 P만 썼는데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뭐 브랜치 NP로 하든 그냥 P로 하든 어쨌든 0이 아니면 1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0이 아니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 반복을 하고, 0이 되면 다음 문자를 내보내도 되니까 이제는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지스터 이 값을 주소를 읽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 함수로 올 때에 전달 받아온 값이 R0에 있다고 치면 그것을 그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지스터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에다가 마지막 비트를 다시 1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2에다가 1을 넣은 다음에 아까 이 스테이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주소는 R1에 들어있으니까 그 R1에 가리킨 주소에다가 1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1로 세팅을 해주고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어셈블리언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 우리가 뭘 썼냐면 소프트 인터럽트 0번, 소프트 인터럽트 1번을 했어요. 소프트 인터럽트 0번을 할 때 뭘 했었냐 하면 그 운영체제로 넘어와서 해당하는 문자가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문자 값이 R0에 담겨서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앞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 인터럽트 0번을 호출하게 되면 운영체제 내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소프트 인터럽트 1번을 호출하게 되면 운영체제 내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1번을 호출할 때에 R0 레지스터에 출력할 문자 ASCII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 내에서는 각각의 그 기능 호출 한 개마다 그게 대응되는 이런 코드가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체제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호출, 시스템 콜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스템 콜 기능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콜하는 겁니다. 운영체제를 콜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마다 보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키보드 문자 읽기, 문자 출력, 그다음에 파일 오픈, 파일 읽기, 뭐 메모리 할당 등등등 이런 것들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OS마다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콜 기능이 뭔지가 딱 정의가 됐고요. 그것은 이제 그 OS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정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같으면 윈도우즈를 설계한 사람이 나름대로 기능을 정의했을 거고요. 리눅스 같으면 리눅스를 설계한 토발즈가 딱 정의를 해놨어요.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이 토이,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소프트 인터럽트 0번, 1번 이렇게 몇 가지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좀 다르죠. 아까 함수는 내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 내에서 위치만 이동을 해가서 실행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즉,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권한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한 컴퓨터 내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쓴다고 보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동시에 막 실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실행하는 프로그램과는 서로 영향이 없어야 돼요. 영향이 있으면 내가 괜히 저쪽 작업을 막 강제로 이게 막 그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보통 그 프로세서라 그러는데 그 프로세스 내부에서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지 다른 것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굉장히 권한을 제한을 합니다. 근데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운영체제로 넘어와서 처리를 하고 돌아가는 그 절차가 그냥 함수 호출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소프트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인터럽트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운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위치도 이동해 가고 게다가 CPU 내부의 상태도 지금은 이제 뭐 권한을 전권을 가진 상태다 아니다 이런 모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드에 대한 얘기는 복잡하니까 여기서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OS로 넘어가서 처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좀 특수한 명령을 쓴다. 그래서 보통 쓰는 것이 소프트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ARM CPU도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X86 CPU는 명령어가 INT, INT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인터럽트에서 이제 줄여서 INT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이름이 이제 다르긴 합니다. 어떤 CPU는 뭐 트랩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체로 들어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는 작업도 역시 함수에서 돌아오는 것과 아주 다르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가 달랐다면 나올 때도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돌아오는 것은 또 리턴 프롬 인터럽터 이런 식의 이제 명령을 통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특수 명령가 있다 이런 얘기.